자, 1번 문제예요.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안전교육사와 관련된 규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해서 출제를 했어요. 1번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한다. 맞는 얘기죠. 2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다. 바로 요 2번은 결격 사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에는 소방안전교육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그런데 바로 요 3번이 틀린 내용이 되죠. 바로 뭐냐 그러면 안전교육사에 대한 요 배치에 대한 것은 배치는 1명 이상을 배치하는 것과 그다음에 2명 이상을 이렇게 배치를 하는 그런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1명 이상은 소방서죠. 그다음에 2명 이상의 배치를 해야 되는 곳은 소방본부, 소방청, 자, 그다음에 한국소방산업 기술원. 그 다음에 이 언급은 하지는 않겠는데 한국소방안전원에도 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 초등학교에서는 배치 대상이 아닙니다. 자, 4번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응시 자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유아교육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이 교원의 자격을 취득을 하고 있으면 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소방기본법상 소방자동차가 화재 진압을 위하여 출동하는 경우 소방자동차 우선 통행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래서 우선 통행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했는데 1번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 진압을 위하여 출동할 때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동 방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죠. 2번 소방자동차가 화재 진압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 진압을 위하여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소방자동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 되는 얘기죠. 4번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 진압을 위하여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소방자동차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교통안전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랬는데 바로 이 부분이 잘못된 거죠. 이거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장비 등 국고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국고보조 대상 사업 범위를 출제를 했습니다. 자, 1번 소방자동차 구입에 대한 것은 국고보조 대상이 되죠. 2번 소방용수 시설의 설치, 바로 이 부분이 이제 틀린 거죠. 이 소방용수 시설은 시도지사가 설치를 하는 거고 이거는 보조 대상이 아니죠. 소방 헬리콥터 및 소방용의 구입, 소방 전용 통신 설비 및 전산 설비에 대한 설치 비용, 이러한 것들은 나머지 1, 3, 4는 국고보조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을 보도록 할게요.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일반 음식점에서 조리를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할 때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런데 요거는 지금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 대해서 출제를 했어요. 자,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필터 등을 설치를 해서 기름 같은 것들이 덕트 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맞는 얘기고.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5m 이상 떨어지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분야가 바로 이제 그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안전거리적인 개념인데 단위는 미터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0.6m 이상과 0.5m 이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0.6m 이상에 해당하는 것이 보일러, 난로, 음식, 조리예요. 자, 여기 나온 거죠. 0.5m 이상에 해당하는 것은 건조 설비가 됩니다. 따라서 2번이 0.6m 이상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답은이. 3번 주방 설비에 부속된 배기닥트는 0.5mm 이상의 아연동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의 불연재료로 설치를 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4번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m 이내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워야 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어요.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 면화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 중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단 석탄, 목탄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랬어요. 살수 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 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15m 이하로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은 여기에서 석탄, 목탄류를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죠. 만약에 이 석탄, 목탄류였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15m 이하, 20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자, 6번을 보도록 할게요. 소방기본법상 강제처분과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1번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에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에 관한 내용은 바로 강제 처분에 관한 내용이죠. 맞는 얘기가 되겠고 2번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소방용수 외에 댐, 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의 개폐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다. 근데 요 2번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 조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고 3번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 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이 견인 차량과 어떤 인력에 대해서 바로 이제 어떤 그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비용에 해당이 되므로 시도지사가 그거를 바로 지급을 해야죠.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가 되죠. 자, 4번.
시도지사는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 전기 또는 유리 등의 시설에 대하여 이염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4번도 바로 그 이염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인데 요거는 지휘권을 가진 자가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아니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지휘권을 가진 자가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긴급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명령자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시도지사가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소방기본법상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런데 자, 화재경계지구예요. 기획번 시장지역 그랬는데 바로 기획번은 화재경계지구가 맞죠. 그래서 이제 이 화재경계지구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도시를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 그래서 이제 도시는 이렇게 주거지역, 그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뭐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의 그 시장지역을, 상업지역 가운데서 시장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자, 니은번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그런데 이것도 바로 이 주거지역 쪽에 목조 건물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화재경계지구 지정 대상입니다. 디귿번에 이연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그러면 디귿번은 바로 요 공업지역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화재경계지구 지정 대상이죠. 니을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그런데 이것도 공업지역으로서 화재경계지구 지정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 나와 있는 모든 대상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을 해야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을 보도록 할게요. 소방기본법상 소방지원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소방지원활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1번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등의 제거활동 그랬는데 요 1번은 생활 안전활동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활동. 그래서 1번은 생활안전활동이에요. 2번 화재 재난재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활동 그랬는데 요거는 소방 지원 활동에 해당이 되죠. 자, 여기에 3번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 배수 및 제설 등에 대한 지원활동. 자, 이것도 소방 지원활동입니다. 4번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과 같은 지원활동. 이것도 소방 지원활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지원활동을 옳지 않는 거, 이거는 1번이 되겠죠. 1번은 생활안전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9번 소방기본법상 소방력 동원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이 소방 업무에 대한 응원이 있고 소방력 동원이 있는데 소방력 동원에 대한 출제를 했습니다. 이 동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소방청장이죠. 소방청장이.
그래서 소방청장은 이렇게 되죠. 자, 그 가번은 소방청장 이렇게 되죠. 자, 소방청장은 해당 시도 소방력만으로는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화재, 재난재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특별히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나는 뭐가 되느냐 그러냐 각 시도지사에게 행정 안전 불량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력을 동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불령이 들어가는 것도 맞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식에 의해서 동원을 요청을 해야 되니까 불령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동원에 대한 거는 소방력 동원은 소방청장이 시도지사에게 하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 조항이 있는데 단 긴급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 시도지사에게 긴급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을 하지 않고 119 종합 상황실장에게 직접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거는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고 긴급한 경우에 하는 것이고 일반적은 시도지사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소방청장, 나는 시도지사.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장에 대한 용어의 뜻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방대장에 대한 용어를 물었는데, 자, 1번을 보니까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그런데, 요 1번에 대한 용어는 관계인이죠. 관계인. 자, 그 다음에 2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 그 밖에 이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그런데 요 2번이 소방대장이죠. 3번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 그 밖에 이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자위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 그런데 여기에서 그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이래야 되고 이렇게 자위소방대원 이러는데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죠. 이거는 소방대의 대원, 소방대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죠. 자, 뭐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의용 소방대원 이래야죠. 이렇게 의용 소방대원으로 그렇게 구성된 조직체다 그러면 소방대가 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4번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그런데 4번은 소방 본부장이 됩니다. 소방본부장이. 3번은 뭐 전혀 아무 얘기도 아니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방대장을 물었으므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1번에서 10번까지가 바로 이제 그 기본법에 해당하는 문항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에서 열문항, 그 다음에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또 열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자, 11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정 소방대 상물 관계인 업무로 옳지 않는 것을 하는데 가로 열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제외한다. 왜 그랬냐 그러면
이 수업할 때 이거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이거를 구별을 못 하시면은 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거는 급이 특급, 1급, 2급, 3급 이렇게 급수가 있는 그러한 안전관리 대상물이죠. 자, 요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 안전관리를 소방안전 자격을 갖추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해야 돼요. 안전관리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닌 그 밖의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그 밖의 것을 표현하는 것을 그냥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규모가 아주 작은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 이제 급수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 아주 작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전관리 업무를 누가 해야 되느냐? 요거는 관계인이 해야 돼요. 관계인. 그래서 이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해야 돼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행할 때 이 소방안전관리자의 고유 업무가 있죠. 세 가지가.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소방계획서를 갖다가 작성하고 시행하는 거죠. 요거는 소방안전관리자만이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자유소방대에 관한 거. 자유소방대와 초기 대응체계. 세 번째는 대원에 대한 소방 교육훈련. 이러한 것은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만이 행하는 고유의 업무다. 그 밖의 것은 안전관리자도 하고 관계인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이죠. 1번. 요 1번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요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소방안전관리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죠. 나머지 화기 취급에 대한 감독,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피난시설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이거는 소방안전관리자도 행해야 되고 관계인도 행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됩니다. 요 2, 3번은 공통 업무가 돼요. 자, 12번을 볼게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성능이주 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단 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그랬는데, 이 성능이주 설계의 대상에서 아파트는 제외가 됩니다. 이 아파트는 규모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성능이주 설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연면적 30만 제곱미터의 아파트. 그런데 이 아파트가 틀린 거죠. 2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성능이주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이 아파트는 대상이 아니죠. 연면적 2만 5천 제곱미터의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 공항시설. 이거는 연면적이 얼마냐 그러면 3만 이상이죠. 3만 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최소한 3만은 나와야죠.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자,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 뭐를? 아파트를 제외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복합건축물은 바로 이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 30층은 이상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3번은 바로 답은 3번이 성능이주 설계 대상이죠. 자, 4번은 연면적 3만 제곱미터, 높이 90m, 지하층을 포함한 25층인 종합병원. 그런데 뭐 종합병원은 이제 의료시설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고요. 자, 그런데 이 의료시설은 이 연면적이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 3만이 아니고 20만 제곱미터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높이도 90m가 틀린 거죠. 100m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소 100m는 나와야죠. 그리고 지하층 포함층 수도 25층이 아니고 30층 이상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30층이 나와야죠. 자, 연면적 최소한 20만이 돼야 되고 높이는 100m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지하층 포함층 수는 최소 30층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1, 2, 4번은 틀린 얘기가 되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을 보도록 할게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방염 성능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먼저 번호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 그런데 불꽃을 올리며 그랬어요. 그 가번은 불꽃을 올리며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 요거는 잔염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잔염 시간은 20초 이내가 돼야죠. 그 다음에 나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번호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된 거를 우리는 잔신 시간이다 이렇게 돼요. 요 잔신 시간에 대한 거는 30초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20초 이내, 나는 30초 이내.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4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염 성능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 표시를 하거나 합격 표시를 이주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벌칙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 합격 표시가 이제 모두 벌칙이 3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합격 표시에 따른 벌칙, 이 벌칙이 이제 처음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하다가 벌칙의 좀 그 수위가 좀 이제 높아진 것이 나왔어요. 바로 이제 그게 뭐냐 그러면 소방용품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합격 표시는 지금과 같이 여기는 지금 소방용품이 아니고 방염성능 검사에 합격을 하지 않고도 이조 변조를 해서 합격한 양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염에 관련된 방염성능 검사에 대한 이조 변조, 요거는 지금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정을 통해 가지고 소방용품
이 소방용품에 합격 표시가 나와요. 합격 표시. 근데 이제 이 소방용품에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제품 검사, 그 다음에 성능 인증, 우수, 품질 인증,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조 변조죠. 이조 변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를 했습니다. 벌칙을 강화를 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당 1,000만 원씩이에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해서 벌칙에 강화 개정을 한 거죠. 근데 이번 시험에 나온 것은 기존의 것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 면제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은, 요것은 지금 뭐냐 그러면 소방시설 기준에 대한 적용의 특례 가운데서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능과 성능이 유사할 때, 비슷할 때, 유사시에 바로 면제를 하는 그러한 특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분말 소화 설비를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 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하는데, 여기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부분에 분말이 아니고 이게 스프링클러 설비 이렇게 돼요. 스프링클러 설비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2번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할 특정 소방대상물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 경보용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 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여러분 이 그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해야 될 곳에 이렇게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2개를 이렇게 연동을 시켜 놓으면 비상경보 설비 설치를 면제합니다. 3번 비상조명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피난구 유도 등 이렇게 붙어야죠. 통로 유도 등 또는 통로 유도 등을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도 등의 유효 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이렇게 올라가야죠. 맞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비상조명 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피난구 유도 등과 통로 유도 등이 있다. 이렇게 되면 기능과 성능이 유사해서 면제를 합니다. 4번 누전경보기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아크경보기 또는 전기 관련 법령에 따른 지락 차단 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 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맞아요. 이 누전경보기를 누설전류를 검출을 해서 경보하는 그런 장치인데, 이 누전경보기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그 대상이 됐을 때 이렇게 아크경보기나 지락차단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누전경보기 설치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16번을 보도록 할게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해서 출제를 했는데, 요거는 최근에 전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강화 개정이 된 내용이에요. 전년도에 강화 개정. 그래서 이 방염 대상 물품으로 방염을 행해야 되는 그런 특정 소방 대상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방염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 자, 요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근린생활 부분에서 개정이 있었어요. 이 근린생활 시설 중에서 기존에는 이제 뭐만 있었느냐 그러면 체력 단련장만 있었어요. 체력 단련장. 그런데 이 체력 단련장이 확대가 되면 뭐가 되느냐? 규모가 커지면 운동 시설이 되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기존에 이렇게 이제 운동 시설, 물론 수영장은 제외죠. 수영장은 방염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운동 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중 시설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는 그런 시설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비슷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바로 문화 및 집회 시설이에요. 그 다음에 종교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운동시설의 규모가 작은 체력단련장은 방염대상 특정 소방대상물로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점이죠. 이 문화 및 집회시설과 종교시설, 이런 다중시설에 대해서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규모가 작다 해서 그간의 방염대상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개정을 통해서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문화 및 집회시설이 근린생활시설이 된다 그러면은 바로 뭐냐 그러면 공연장입니다. 공연장.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의 시설로서 공연장, 여기도 방염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종교시설로서 근린생활시설 규모에 해당하는 것은 종교집회장이에요. 그래서 종교집회장의 규모가 커지면 종교시설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 이 공연장과 종교집회장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개정을 할 때 이 근린생활시설 가운데서 이 의원도 방염대상 특정 소방대상물로 두었어요. 그러면 의원의 규모가 커지면 뭐가 되느냐? 모든 의료시설로 개정이 된 겁니다. 확대돼서. 기존에는 이제 뭐 요양병원, 종합병원, 그 다음에 뭐 정신의료기관 이렇게 국한을 해가지고 방염을 했는데, 이렇게 규모가 작은 의원도 대상으로 들어가면서 모든 의료시설로 확대가 됐어요. 따라서 기획도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이것도 강화개정법에 의해서 방염대상 특정 소방대상물이 됩니다. 자, 니은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그런데 이거는 기존에 방염을 해야 되는 그런 특정 소방대상물로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그런데 이 체력단련장은 기존에 있는 방염대상 특정 소방대상물입니다. 따라서 기흥, 니은, 디귿 모두 체력단련장, 그 다음에 의원, 그 다음에 방송통신시설 중에서 방송국과 촬영소 모두가 다 방염대상 특정 소방대상물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7번을 볼게요.
연면적 2,500제곱미터인 신축공사 작업 현장에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인 지하층에서 용접 작업을 하려고 한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해당 작업 현장에 설치해야 할 임시 소방시설로 옳지 않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이 그 분석을 해보면 바로 이 불꽃을 이용한 용접용단. 이게 지금 뭔 얘기냐 그러면 화재 현장에서의 화재 이험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화재 이험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현장에는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임시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는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시공자가 해야 됩니다. 작업자를 위해서 시공자가. 이때 임시 소방시설의 종류가 소화기, 간이, 소화, 장치, 그다음에 비상, 경보, 장치, 간이, 피난, 유도선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화기는 건축 허가 동의 대상이면 모두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면 신축 공사 현장이고 바닥 면적 200에 연면적 2,500이다 그러면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만 돼도 바로 건축 허가 동의 대상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소화기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 간이 소화 장치는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아요. 3, 4, 5, 6 이렇게 돼요. 지우고 요거는 층수, 요거는 연면적. 그다음에 6은 지하층 무창층 이렇게 돼요. 지하층 또는 무창층. 자, 연면적은 얼마가 돼야 되느냐 그러면 3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3,000제곱미터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층수는 4니까 4층 이상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6은 지하층 무창층은 바닥 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돼요. 자, 그러므로 연면적이 2,500이다. 그러니까 3,000에 해당이 안 되죠. 그다음에 층수 개념은 없고, 지하층 무창층이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하층이라고 그랬죠? 600제곱미터 이상해야 되는데 2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니 간이 소화장치는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그럼 이제 비상경보장치는 어떻게 되느냐? 비상경보장치는 연면적과 자, 연면적은 얼마냐 그러면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 그다음에 지하층 무창층은 15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따라서 연면적도 높고 그다음에 지하층 무창층도 200이니까 150 이상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비상경보 설비 설치 대상이죠. 자, 요거는 설치를 해야 돼요. 간이 피난 유도선은 이거는 지하층 무창층에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층 중에 바닥 면적이에요. 이거는 15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따라서 지하층이고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다. 그러니까 150 이상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간이 피난 유도선도 설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생각을 좀 했어야 되는 이제 그런 유형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1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가트법 시행령상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래서 건축 허가 동의에 대해서. 자, 1번 건축 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 허가 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지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맞는 얘기죠. 예. 자, 2번 건축 허가 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근데 이 부분이 틀렸죠. 뭘로 정하고 있냐 그러면 동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3번 성능이주 설계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은 이번에 전년도에 개정된 내용이죠. 성능이주 설계를 한 특정 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맞습니다. 제외돼요. 4번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건축물의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요거 개정되면서 요 부분도 추가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가 돼요. 4번도. 자, 그러면 틀린 것은 답은 2번이죠. 행정안전부령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그걸 정하고 있습니다.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특정 소방대상물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특정 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그런데 틀렸죠?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 2번 전력용의 전선배관을 집합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폭이 1.5m가 아니고요. 이거 틀렸죠? 1.8m입니다. 높이는 2m 이상의 길이가 여기에서 전력용이다 그랬으니까 300이 아니고 전력용은 500m 이상이에요. 500m 이상인 거. 배관은 50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죠. 자, 옳은 거 찾는 거죠. 3번.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일학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은 복합건축물에 해당한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번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450제곱미터인 것은 고시원은 숙박시설에 해당한다. 그런데 숙박시설 틀렸죠? 숙박시설이 되려면 5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450제곱미터다 그러면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근린 생활시설. 그래서 이 고시원은 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500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 근린 생활시설이에요. 근린 생활시설이 되고 500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숙박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죠. 자, 20번을 보도록 할게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되는 공사와 임시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1번 특정 소방대상물. 자, 옳지 않는 거 찾는 건데 특정 소방대상물의 용도 변경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공하는 자 그랬으니까 시공자가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것은 화재 이염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임시 소방시설을 시공자는 설치하고 유지 관리를 해야 돼요. 2번. 옥내 소화전이 설치된 특정 소방대 상물의 용도 변경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 변경 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간이 소화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경우에 임시 소방시설도 면제 규정이 있어요. 따라서 이 옥내 소화전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다. 그러면 이 간이 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면제를 합니다. 면제. 그래서 2번은 옳지 않네요. 3번. 무창층으로서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의 증축 작업 현장에는 간이 피난 유도선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하층이나 무창층으로서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해당이 되죠. 150은. 그렇게 되면 간이 피난 유도선을 설치해야 됩니다. 4번. 소방서장은 용접, 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현장에 임시 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지 아니할 때는 해당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소방서장은 행정기관으로서 어떤 위반 행위가 있으면 조치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